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배묘년의 개해월 11월이 그 개해월인데 임술월에 이어서 11월 개해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11월은 11월 8일부터가 개해월에 해당합니다. 지난 임술월에 참 아직도 임술월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화가 있어서 무토가 생받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의 차이점도 느꼈고, 또 9월에 신금 그 묘유증이 일어날 때 9월에 일어나지 않고 10월에 신금 구간에서 일어난 사람들, 또 이때 신금 구간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이 건강적으로 어떤 치아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장, 위경련, 그리고 또 뭐 눈 건조증,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감기도 그랬고, 또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이제 귀 속에 있는 귀 구멍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병이 났다든가 뭐 가려움으로 저도 좀 그랬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 모든 신금에 영역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10월에 그 술중의 정화 구간, 아니 신금 구간이었는데요. 또 정화 구간에서는 수화충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깊은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 또 이 수화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 이 신금일간들은 이 정화 구간에서 신금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천적? 네, 정화죠. 네, 어디론가 가고 싶은 분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행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여튼 임술월의 의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껏 누적된 것을 모두 밝혀내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임목달이었죠. 그 다음에 또 5월 사화달, 그 다음에 6월에 오화달, 이렇게 쌓아온 일들이 임술월에 마무리 짓는 달이었다면, 이번 11월은 또 이 해월이라는 것은 또 거기서 간목이 장생하는데, 또 임수가 드디어 음기를 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 구간으로서 병정화의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가 있어서 또 무토가 있어서 화생토를 해주고 있는 무토가 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무토로 제방을 하여서 임수가 주체가 되어서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을 때 이것이 무임충으로의 변화일 것입니다. 또 정화로 된 화생토가 되는 거에는 그 정화로 그쵸? 화생토가 된 그 무토의 제방은 또 얼마나 튼튼할지도 또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병화의 화생토와 화상토가 아니고 정화의 화생토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 의미도. 네. 근데 이제 11월의 초반은 10월의 기운으로 역시 무임충도 생각해 봐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튼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 개묘년과 개해달 해묘반합을 하면서 3월에 있었던 일을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뭐 같은 뉘앙스의 테마가 비슷하게 일어난다거나, 또 7월에 기미달이었죠. 네, 마무리한 일이 11월에는 또 한 번이라는 그 올해의 특징입니다. 네. 간목이 새로 장생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도 그쵸. 온다는 것은 그것도 개수가 데려왔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수생목. 그리고 또 경쟁도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또 간목은 또 새로움의 텃발이니까 더더욱 또 그 항상 그 목이 발현될 때 금, 수, 화, 또 그리고 토까지. 그럼 보편적으로 금이 드러나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목금의 감성과 이성의 교차가 또 일어나겠고, 또 목금이 상충하니까 이동하시는 분들 많겠고, 또 목금이 이렇게 상충할 때는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도 있을 것이고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금금목은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소통입니다. 목적을 두고. 네. 그래서 이번 대회달은 해묘미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것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를 조금 알아보시고 예상해 보시는 것도, 네. 그리고 또 금이 반응함으로 금생수로 옳고 그름의 생각들을 하겠고, 결국 간목이 목생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네. 또 11월 하순 이후에는 정임한목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중 임수구간인데 병임충도 하지만 원국의 정화를 가진 사람은 이때 정임한목으로 정임합화목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임수의 기운이 목의 성질로 발현이 될 것입니다. 그쵸. 일간은 기본적으로 합을 안 하지만 합의 영향을 받을 때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사주 원국의 지지에 간목의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 그 현상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이 합이 운에서 오는 합은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정화와 임수가 있는 합과, 또 그냥 하나만 정화만 이번 달은 그쵸 임수구간에서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운에서 오는 합은 무조건 합파를 이룹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정화의 기능은 바뀌지 않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임수의 기능이 정임 합파 목을 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으로 어떤 발현을 한다는 거죠. 한번 그것도 임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대략 그것이 11월 25일, 아니면 11월 말일, 그때부터 12월 5일에서 12월 10일까지가 이 11월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네. 그리고 11월도 간목의 장생의 구간으로 병화를 끼우는 구간이니까 변화가 많겠습니다. 네. 점점 이 수기운으로 수생목을 하여서 그 운의 흐름이니 11월, 12월에는 목을 가지신 분들은 수생목으로 점점 이 키워온 화와 크게 충하는 변화의 기운들이 돌겠네요. 수와 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는 자유로움이고 화는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겠으며,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 네. 수는 호르몬 관계, 또 부인과 관계, 뭐 생식기 어떤 방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뉘고, 또 화는 뭐 심장, 심혈관, 뭐 시력, 이런 것으로 나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11월에 이 개해달을 우리가 맞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 하는 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이번에는 영상들을 좀 나눠서
네, 제가 잘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물목 일간들의 11월 운세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은 정인 편인 인성기둥으로 들어왔는데 이달에는 수생목인데 결국 양인도 함께 실어도 수생목을 받아야 하니까 어떤 경쟁을 하거나 11월 중순 이후로 내가 열심히 언변을 쓴다거나 활동을 하시지만 어떤 회사나 단체 조직 등을 통해서 문서가 발동하거나 아니면 계약, 서류, 뭐 학생은 어떤 뭐 시험이라든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서류 등으로 관련들이 될 수 있으면서 또 갑기합토가 되시는 분은 내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도 정편이 모두 왔습니다. 원국에 따라 일간이 약하면 편인도 항상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일단 계약이나 거래, 매출, 확장 이런 것에 이번 달이 주제인데 정편이니까 내가 원했던 또는 내가 바라고 있었던 일도 되겠습니다.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도 되겠습니다. 또 간목일간들은 11월 중순 이후로 간목이 비견이 동하니까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 또 동료 또는 연인 등으로 이렇게 비견이 오면 쟁대증간으로 돈 나갈 일 아니면 직장의 어떤 변화, 또 그쵸. 또 갱간이 되면 마탈, 또 구설, 속 시끄러울 일 그런 일들을 조금 내가 먼저 조심하면 되겠죠. 이런 면에서. 네. 그리고 또 좋게 본다면 문서의 어떤 합격 여부, 또 면접이나 또 경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개월에 이 구시월에 신금 유금의 영향으로 무엇을 신청했던가 아니면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11월 하순 이후에서 12월 초순 또는 중순 이후까지 12월 중순 이후까지 그것이 합격 여부의 소식으로 통과되었다라는 내가 얻을 것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으며 그래서 그것을 12월에 조정 변동하는 일도 빠른 사람들은 예상해 봅니다. 또 수기운이 강한 명식이라면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던 계약, 자격 또는 합격 등을 가지고 열심히 변화를 보는 그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 또는 12월까지 그런 구간이기도 하겠네요. 또 편인으로 먼저 대응하니까 어떤 나의 전문성,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등으로 물론 원국의 흐름을 봐야 정확함을 알 수 있지만 대략 이런 흐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들을 보겠는데요. 을목일간들은 이제 편인 거꾸로 편인 병인 기둥이 들어오죠. 네. 역시 을목일간들도 내 자격이나 어떤 전문성 또는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흐름의 계약, 그 다음에 거래, 서류, 또 공부, 또 나의 인지도 그런 것으로 변화가 있겠네요. 그런데 간목이 왔으니까 겁재로서 11월 중순 이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그 기운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경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영업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 길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겁재라는 것은 역시 내 일상을 바꿔놓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 재물에 탐을 내니 왜냐면 그 을목의 편제는 원래는 겁재의 정제였잖아요. 즉 간목의 정제였었으니 즉 겁재의 소중한 것이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또 겁재 때는 귀가 얇아지기도 하여서 어떤 돌발적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변화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특히 을목의 간들은 내년이 갑진년으로 겁재가 들어오는 해인데 을목 여성분들은 올해 2월이나 5월, 8월, 9월에 겁재스러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 없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또 11월 중순 간목 구간에서 관의 변동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관이라는 건 뭐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가정 또는 남자친구 또 친구들과의 이슈들도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자격 변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뭐 계약, 공부, 서류 이런 것들로 내가 책임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또는 11월 하순 이후로 11월, 12월 뭐 10일, 5일 빠른 내지는 네. 계약 서류 공부 등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11월 초는 또 차곡차곡 쌓아온 전에부터 했던 일의 변동으로 시작되는데 또는 문서 자격의 변화 등 순으로 기운이 돌겠네요. 네. 어찌됐든 목요일간들은 공통적으로 문서, 자격, 서류, 공부 이런 것이 이슈인데 또는 확장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하는 일의 변동, 돈 문제, 관의 변동 여튼 이번 달은 시작과 함께 변화의 기운도 돈다는 거 내년 갑진년을 연결해서 생각할 부분도 있겠네요. 목요일간들은 큰 포부와 책임을 가지고 그 느끼는 과정에서 수생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자격도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한 나의 일상 이야기로 사람들과 함께 활발하게 움직여서 목표를 두고 인정받는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